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페트롤전북 4월 10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과의 대담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산 김제 부안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지난 21대 출마 당시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제1공약으로 내세워 지역의 경제 회복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군산을 더 크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페트롤전북 특집대담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당선인을 연결합니다. 신 당선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재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지역구 유권자들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지난 총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전라북 도민 여러분과 군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지지를 바탕으로 더 열심히 전북 발전과 군산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드립니다. 예, 자 85%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재선에 대한 우리 군산 시민들의 의지가 표로 이어졌는데 가장 선거운동하시면서 군산 시민들의 바람 무엇으로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가 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그렇죠. 예. 역대 선거에서 아마 전라북도 이번 총선 후보들에게 전라북 도민들이 또 우리 군산 시민들이 이렇게 높은 지지를 보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80%다 거의 넘는 지지를 받아왔는데요. 네. 그래서 더 부담이 더 큰 것 같고요. 아하. 아마 이번에 저희들이 잘 못하면 예.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더 큰 각오를 가지고서 지역 경제 회복 그리고 이번에 보여주신 뜻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선거 결과이기 때문에 예. 더 좀 큰 각오로 윤석열 정부 견제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라는 의지들이 반영된 선거 결과였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지지가 민주당으로 이어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그 부분을 제외하고 군산 시민들 입장에서 군산 경제 내지는 어떤 군산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바람이 담겨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4년 전에 선거 출마할 때 현대중공업 재가동에 국회의원직을 걸겠다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실제 현대중공업 재가동이 돼서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1,000명 이상의 고용이 만들어져서 실제 일정 정도 50도 같은 경우들은 활기를 되찾았고요. 실제 원룸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50도는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지금 한 10조 원 정도 투자를 해박을 했고 지금 공장을 착공하면 2027년쯤에는 7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찾아온 우리 당연히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취업을 하겠지만 외지에서 들어오게 되는 새로운 신규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외지 청년들에게도 지역에서 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통 문제랄지 주거 문제랄지 또는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약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질문을 드려보고요. 신영대 의원님, 우리 페트롤전북 애청자분들은 한때 월요일 아침 정운천 의원과 이 정치 토크를 맡아주셔서 많은 또 인기 또 애청자들이 좀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언론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이제 재선 의원이시니까 아마 도당위원장 도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언론의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죠. 아마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10석을 다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 주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서 지역에서만큼은 여당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도민들과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더 가열차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이제 당선인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경선 과정 정말 치열했습니다. 이 군산이라고 하는 곳. 어떠셨어요? 이 경선에서의 어떤 경쟁 구도 또 민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시점이 그 시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실제 타당 후보와 경쟁하는 것은 저희 당의 정체성과 지향점과 공약을 가지고서 승부를 보면 되는 건데
실제 당내에서 같은 당 소속의 같은 후보들끼리 경쟁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또 어찌 보면 같은 식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많이 힘들긴 했지만 결국은 저한테 남은 과제는 그런 갈등들을 봉합하고 군산의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당원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단합하고 통합해서 군산의 미래를 잘 그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힘들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자, 힘든 경선을 거쳐서 본선에서 당당히 당선이 되었습니다. 선거구가 막판에 이제 나뉘었잖아요. 근데 10석에서 한 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선거구 획정위의 조정안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10석을 지키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느 한 곳에서는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앞으로도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과정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저희 전라북도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었던 거고요. 예.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번 22대 선거였는데 21대 국회 선거에서도 과거에 강원도랄지 전남에서는 이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지역 내에서도 어떤 특정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정책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자기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양보하고 협상하고 타협했던 결과물이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우리 그 도민들이 이번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모르시던데 춘천 같은 경우들은 인구가 28만 7천 명이에요. 그리고 전남 순천도 27만 8천 명이고.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익산 같은 경우들이 26만 9천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서 2명을 뽑고 있잖아요. 예, 상한선 하한선이 있으니까 지금 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강원도 춘천시 같은 경우는 또 28만 명이 넘으니까 당연히 익산보다 인구가 더 많으니까 춘천시 자체적으로만 두석을 갖고 싶은 그렇죠. 게 당연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옆 인접한 지역구가 철원, 하천, 양구가 있는데 이 지역구가 하한선이 못 미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다 뭐 안 미친 지역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가운데 반절 정도가 선거가 되니까 너무 큰 거대 선거가 만들어져서 이건 좀 무리하다. 예. 유권자의 주민들의 이익을 의사를 반영하기 쉽지 않다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결국은 춘천시가 양보해갖고요. 춘천, 철원, 하천, 양구, 갑, 을로 나눴거든요. 네네네. 순천도 마찬가지고요. 전남 순천도.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군산에서 회원 대하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내내 신영대만 찍다가 군산에 투표를 하다가 김제 부안 쪽에 일부 넘어가서 투표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실망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전라북도 전체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군산시잖아요. 예. 대하면과 회원면이 그래서 저도 좀 어제도 대하 행사에 다녀왔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대하 회원면도 군산 시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하 회원면을 위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회원면 주민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좋으시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2명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기왕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22대부터 이제 대하와 회원이 이제 갑을로 나눠지면서 김제 부안으로 통합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군산 김제 부안 새만금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곳이 새만금인데 이제 2차 단지 특화 단지가 됐고 또 새만금 투자진흥지가 됐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 완주도 그렇습니다만 지역구 국회의원들끼리 그런 고민을 좀 나누시는지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입장들을 내고 그 추진하기가 쉽진 않죠. 예. 말 그런 것들을 돌파한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인 거고, 지역감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어떤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보고 지역에서 좀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결국은 지역의 갈등, 특히나 전라북도가 전국의 광역지자체 중에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랄지 산업지표가 굉장히 낮아진 거의 꼴등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상황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고 상생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그만 소도시들의 어떤 갈등 구조는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제가 4년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보자. 저쪽 영남 지역을 보면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하면서 마산이란 오래된 고유지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창원 특례시를 만들었고 그렇죠. 100만 도시를 만들었다. 예. 그러면서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서로 갈등 구조를 최소화시켰던 거거든요. 예.
청주 청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군산만 놓고 보면 군산 인구가 26만 명이 채 안 되는 26만 명 정도, 부안, 김제 8만, 4만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예. 이걸 가지고서 특히나 그 고령층 인구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인구가 10만, 20만 늘어날 상황도 아닐 텐데 예. 이런 갈등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우리 군산, 김제, 부안, 새만금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발전에도 저해 요소 될 것이다. 예. 그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찾아서 그런 논의를 통해서 좀 함께 통합을 모색해 보는 거. 지금 출발해도 다음 4년 후에 8년 후에 바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논의를 시작하고 토론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제부안의 또 이원택 당선인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군산 입장에서는 어쨌든 인구가 군산 김제 부안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인 이해관계, 숫자 놀이로 봐서 통합이 나쁠 거 없다고 볼 수 있는 견해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네. 새만금의 배후 도시로서 어떤 통합이 가지고 있는 또 특히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너지 이런 것들을 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북 14개 시군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합이라고 하는 큰 방향성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예. 이러면 이런 거죠. 작은 도시가 큰 도시에 흡수 통합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나중에 정치적으로도 이러면 시장을 뽑더라도 인구가 많은 지역에 다 그쪽에서만 시장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당연히 우려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저는 토론을 통해서 그런 길들을 좀 모색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 예를 들면 초창기 같은 경우들은 좀 완만한 형태의 지금 우리 특별지자체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예.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가면서 김제시장이랄지 부안군수 그리고 군산시장은 따로 뽑다가 나중에 어떤 그 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리고 어떤 그 정서적인 교감들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이때쯤에서 행정 통합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예. 아예 논의 자체도 시작하지 않는 것들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완주 김제가 하나의 지역구였을 때도 그렇고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지금 이제 완주, 무주, 진안입니다만 완주 출신의 후보가 국회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큰 지역구, 큰 지자체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셈법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큰 틀에서의 어떤 통합에 대한 시너지가 무엇일까 또 고민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더 진전된 논의가 있으리라 봅니다. 네. 새만금에 어쨌든 군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관할권, 방주제 이런 걸 떠나서 네. 산업단지 중심의 어떤 군산의 앞으로의 정주 여건이 많이 혁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봅니까? 특히 투자진흥지구라든지 2차전지 특화단지가 바로 그런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부분일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수도권을 보면 수도권에는 새로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바로 인접한 지역에 주거단지를 잘 만들어놔요. 그렇죠.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들은 좀 멀어지면 교통 문제가 교통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우리 새만금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 보면 배후 주거단지가 근처에는 없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군산 국가산업단지랄지 새만금 산업단지 보더라도 군산 도심 어디에서 출퇴근하다도 30분 내이면 출퇴근이 가능했던 건데 예. 향후에 새만금 산업단지의 2차전 소재기업들이 이제 실제 고용이 시작된 시점 되면 아마 교통체증 문제도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이분들이 왔을 때 이제 과연 특히 이제 1인 가구들을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주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느냐 이것도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직장생활하다가 지역에 결혼하고 살 때 아이를 낳아서 살 때 이분들이 아이를 군산에서 나가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겠고 해서 결국은 이제 새만금 산업단지 2차전 소재기업들은 제가 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공장 착공을 하고 준비는 할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본격화할 시점을 대비해서 교통 문제랄지 주거 문제랄지 교육 문제랄지 보육 문제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준비를 현재 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공약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 조선소 재가동을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또 실현시켰습니다. 물론 아직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22대 총선에서 꼭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구의 어떤 공약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 21대 때부터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죠. 뭐 전 군산 서울간 준건설시설 시대를 개방하는 문제랄지, 네. 전북대병원을 뭐 올해 안에 착공해서 2027년 내에 어쨌든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문제랄지, 새만금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그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문제랄지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게와 함께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군산에 기업이 늘어가고 일자리가 늘어가면 일자리에 찾아온 사람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정주 여건 개선이군요. 네, 정주 여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 선거 과정 동안에 여러 약속을 드렸는데 어쨌든 군산에 좀 그 우리 음파 호수공원이랄지 금강호랄지 얼명산이 좋은 자연 여건도 있거든요. 예. 이걸 좀 정원화 사업을 해서 좀 시민들의 휴식 공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정비하는 것, 업그레이드하는 걸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이번에 선거하면서 그 많은 그 30, 40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았던 공약 중에 하나가 달빛 어린이병원이에요. 평일 늦은 시간이랄지 주말 공휴일에 아이가 아팠을 때 어른들은 말을 하지만 아이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예. 부모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좀 평일 늦은 밤 늦은 시간이랄지 주말 공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어린이병원을 좀 유치하는 문제랄지, 이것은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해서 진행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하려고 그러고요. 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군산시가 예전에는 여러 가지 체육 인프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활동이 좀 시설이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많이 낙후됐어요. 그래서 좀 제가 정옥천 유치라는 공약을 걸었는데, 정옥천 유치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고요. 정옥천 유치를 위해서 이런 체육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 생활체육인들이 좀 어쨌든 체육 활동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중요한 공약으로 생각하고 꼭 좀 실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좀 정말 어렵죠. 코로나 시기에 받았던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이자도 많이 높아지고 해서 이런 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그 특례 보증, 그 차익을 보장하는 이런 것도 좀 금액을 확대하게 노력도 현재 하고 있고요. 예. 그 신영대 의원님, 이제 우리 지역의 1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한 분인데 중진들이 이번에 많이 이제 포진됐잖아요. 네. 재선도 사실 중요한 역할이긴 합니다. 어떤 그 선수를 떠나서 신영대 의원과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실행력이랄까, 경쟁력, 전투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또 대변인 자리도 그렇고요. 뭔가 당내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좀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기를 바라는 마음, 본인도 그렇고 아마 군산 유권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히 이제 재선으로서 우리 중앙 정치에서 메신저 역할을 할 필요도 있겠고요. 한 가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중앙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것과 함께 지방 소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서울 수도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의 예산 확보랄지 지역 개발에서 어느 정도 좀 현안들이 우리 지방보다 훨씬 적죠. 우리 전라북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군산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정치의 역할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초선 때보다는 비중을 높여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 지역의 어떤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다 해서 좀 촘촘하게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상임위원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희망 상임위가 있을까요? 저는 좀 이번에 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년을 계속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군산의 뭐 해양수산부랄지 바다 쪽에 관련된 현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뭐 중량물, 아마 앞으로 풍력 산업들을 좀 군산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부두가 좀 그 중량물 부두, 한마디로 부두가 좀 무거운 걸 하중을 받아낼 수 있는 부두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다른 부두와 다르게. 이런 걸 만드는 문제랄지, 이제 금난도 개발하는 문제랄지, 또
우리 그 항만의 그 입출항을 위해서 준설 문제랄지 이런 것들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농해 수위를 희망하고 농해 있군요. 수위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에 그동안에 농해 수위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우리 윤준명 의원님이랄지 이원태 의원님이 농해 수위 지금 현재 위원이시잖아요. 예. 재선까지 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간사를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재선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역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뭐 지금은 뭐 그 전라북도 의원님끼리 조만간 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좀 이번만큼은 좀 어떤 특정한 10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특정 상위에 몰리는 것은 전라북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본인이 희망한 게 있더라도 그걸 좀 양보해가면서 전라북도 10분의 국회의원들이 좀 고르게 좀 상위에 배치돼서 지역 발전이 전이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좀 챙길 수 없는 이런 부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면 서로 좀 협조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협업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8개 상임위 중에서 10명이 다 차지할 수가 없기에 그것도 충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상임위는 농해수위나 산자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김윤덕 의원이 사무총장이 됐잖아요. 우리 전북의 정치력을 21대 때는 정말 초재선, 물론 선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가서는 그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세요? 전북의 정치력이 단순히 선수만 높아진 22대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선수에 따르는 책임감 또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많이들 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계세요? 그럼요. 저도 이제 정치권에서 보좌관 생활도 하고 뭐 중앙당에서 일도 해보고 그랬지만 국회란 공간에서만 놓고 보면 선수가 정말 중요하죠. 한마디로 초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쩌면 뭐 원내대표랄지 상임위원장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최소 재선 정도가 돼야 상임위 간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간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 아시잖아요. 어쨌든 여야 간의 여러 가지 예산이랄지 뭐 법안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거기서 심을 해야 안건을 올릴 수 있는 협의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간사가 중요한데 그래도 재선이 돼야만이 간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국회의 룰인 거고 또 이제 상임위원장 정도 하려면 최소 3선 이상이 돼야만이 상임위원 되는 건데 어쨌든 이번 전라북도를 보면 우리 전라북 도민들이 정말 판단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님들이 한 5분 정도 되고 초재선 의원들이 한 5분 정도 되면서 어떤 새로운 역동성과 안정감을 함께 만들어준 것 같아서 저는 좀 이번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10분의 구성은 너무 잘 돼 있다. 그리고 당장에 바로 김윤덕 의원님 같은 경우 3선 되니까 당에서 사무총장 맡았잖아요. 그 김윤덕 의원과의 인터뷰에서도 뭐 친명으로 불리고 있고 이미 지난 대선 때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 자리를 이제 잘 잡았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도 맡으셨는데 신영대 의원님도 이제 재선이면서 뭐 초선 때 대변인 원내 부대표도 해서 그런 이력으로 어떤 자리를 충분히 맡으실 것 같은데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 이재명 대표님하고 가깝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격려가 있었고요. 경선 과정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부분에 도와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제 지금 당내에서 친명 비명 논쟁은 이제 끝났습니다. 총선 결국은 이후에는 그렇죠. 이번 총선 과정이 정리가 된 거고 결국은 차기 이제 총선을 이번에 이기기 때문에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님을 중심으로 어쨌든 간에 단일대우를 형성해서 당에 대해서 어떤 분란 없이 이 페이스를 잘 끌고 와서 대선까지 승리하는 게 우리한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당의 지도부가 다시 새롭게 올해 8월 때 구성되겠지만 구성되고 나면 그렇게 당의 적재적소에 우리 의원님들을 배치해가면서 대선 승리 위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저도 할 역할이 있겠죠. 관계가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그 관계가 그냥 어떤 친소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전북의 현안을 그래도 제안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라는 이야기 속에서 본다면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새만금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이제 전북에 미칠 경제적 영향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고 있잖아요. 2차 전지 특허 단지로 인해서 10조가 넘는 기업들과의 투자 협약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도 어느 정도 전북의 이익을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 좀 소통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당내에서 작년에 그 새만금 관련한 예산들을
그 68%를 깎았을 때, 78% 깎았고 78% 깎았을 때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실제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 당 지도부가 어쨌든 이것이 복원 없이 새만금 예산의 복원 없이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들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거든요. 예. 그런 기조 하에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복원을 했던 거고. 근데 그런 전례가 없었던 거잖아.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뤘던 일이거든요. 예. 과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부처에서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전혀 문제 없던 사업들을 국회 제출, 예산 제출을 한 달 남겨서 삭감한 전례가 없었던 거예요. 예. 앞으로는 이번 총선 과정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이 심판했고 특히 전라북 도민들도 심판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그런 일은 없을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랄지 새만금 사업의 어떤 빠른 진척을 위해서라도 예.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할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당연히 그 정부 각 부처와 함께 실무자부터 장차관까지 만나가면서 예. 지역의 현안들에서 설득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는 것은 저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군산이 조금 더 재도약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공약을 보니까 전국체전 유치가 있어서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상당히 전국체전을 통해서 어떤 체육의 인프라의 전면 개선도 또 확대도 이게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익산시가 2017년도에 했잖아요. 했죠. 예. 그 도시 규모가 어쨌든 간 익산시와 군산시 규모가 현격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처럼 차이가 나는 이런 도시는 아니잖아요. 사실. 예. 익산시가 했던 전국체전을 우리 군산시가 못할 수는 없는 거죠.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준비의 정도에 다 달라질 거다 하면 제가 어쨌든 국회의원 후보로 전국체전 유치를 제가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군산시나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업해가면서 이런 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정도의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먼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준비를 할 겁니다. 예, 익산에서 99회 전국체전 개막식 사회를 봤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군산에서도 꼭 유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더 큰 군산을 만들겠다는 약속 재선이 돼서 더 공고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 또 지역 주민들에게 각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난 4년 동안 일정 정도의 고용지표랄 경제표가 좀 나아지긴 하지만 이제는 군산의 내실을 다질 때라 생각하고 교육이랄지 문화랄지 복지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집중해서 지난 선거 때 제가 슬로건이었던 더 큰 군산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군산 김제 부안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배틀전북 특집대담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